오늘은 실제 아파트 거래되는 금액과 거래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짧은 시간 속에서 참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성구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 대구 전역이 다 올랐습니다. 현재 1년 전에 가격들의 동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천도 마찬가지 플러스 1억 천이 올랐고요. 달서구에도 3천, 8천, 6천, 7천, 1억 6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묻는데요. 어디 투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람이 그렇게 불을 때는 대구 전역이 다 뛰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투자했는 금액에서 지금 가격이 결국은 얼마나 빠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요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뛰었지만은 가격이 좀 덜 빠질 것이고, 다른 동네도 보시면 세천도 1억 천이나 뛰었고, 6, 7천, 8천, 8천 여기도 마찬가지고, 3, 4천, 8천, 1억 9천 안 뛴 데가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정도 가격이 뛰었는데, 과연 이제 아파트 거품이 얼마나 빠질까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떠나서 실제 어떤 제가 이때까지 본 결과 요지나 아니면 위치가 좋은 곳은 항상 가격대가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도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추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 이슈가 있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팔고 다시 상황을 보면 시내권의 비싼 쪽에서는 그래도 비싸도 거래가 되는데 안 되는 쪽에서는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 아예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물론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아파트는 외곽 지역이라고 봅니다. 달서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아무래도 동구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여러분이 다양한 정보를 듣고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1년 전과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월등하게 줄었죠. 물론 태평로라든지 노원동 이쪽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금액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파란 색깔로 보이는 볼리동이라든지 두산동, 황금동, 두산동, 황금동, 중동 같은 경우 사실 수성구로 들어가죠. 수성구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호가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을 봤을 때는 거품이 많이 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들 정도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이라든지 전화, 저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성구에 있어서 수성구 위주로는 바삭하게 좀 알 줄은 몰라도 대구 전역의 흐름만 알지 대구 전체의 구석구석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제가 하는 게 인터넷 기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서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는 입장이라서 하는지는 몰라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하나하나 경산부터 반야월, 그 다음에 달성군, 현풍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 또한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굳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멋모르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빌라를 사놨는데 실제 빌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절대 빌라는 사실 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바람이 안 불면 일반인들이 쉽게 다 인터넷을 접하고 어느 정도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알기 때문에 빌라를 그렇게 잘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에 맞춰서 사지 마시고 돈에 맞추더라도 차라리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안 맞겠나. 선호도 자체가 자꾸 틀려지고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호가만 보는데 현재가를 딱 보면 지금 호가는 많이 떨어졌고 거래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우동도 실제 플러스 3,800 하는데 실거래는 그 정도 안 돼요. 지금 이게 통계에서 이런 어플이 마련되지만 우리가 실상 거래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주변에 지인들에게 뭐 동네마다 다 이제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우리도 정보를 듣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물론 이 동네가 한 동네 아파트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뭐 다사업이면 다사업 마찬가지, 뭐 만촌동이면 만촌동도 어마어마히 많은데 지금 호가보다 뭐 거래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제 주변 지인들도 뭐 사실상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 분도 계시고 뭐 딱지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마이너스 보든 아니면 본전을 보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답니다. 뭐 광고에서는 엄청나게 올려져 있죠. 올려져 있는데 또 그걸 보고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데 뭐 필요해서 사시는 것 같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든지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항상 접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일단 유튜브도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새로운 걸 접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르면 또 배우는 거고 컴퓨터도 뭐 컴맹인데 아직 뭐 타자 같은 경우도 컴맹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고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관심이 가는 거는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물론 지금 뭐 이 얘기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지만 코인도 뭐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보고 남들이 한다 하는 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피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투자가 크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지금 얼마 좋아졌습니까? 예전처럼 책을 안 봐도 되고 유튜브에서 쉽게 또 설명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코인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공부도 뭐 책을 읽어서 공부가 아니라 이런 인터넷에 자주 접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한테 이런 분이 한번 전화가 오셨는데 과감하게 전화가 오셨대요. 이건 별 내용이 아닌데 자 인터넷에는 전부 다 컴퓨터가 컴퓨터란다. 죄송합니다. 뭐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된다 하더라. 분양이 몇 프로 됐다 하더라. 청약이 이렇더라. 인터넷에 나오더라. 그걸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구 아파트가 어떻게 매매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봅니다. 쳐보면 위에 파워링크는 대부분 아파트 광고입니다. 아파트 광고고 두 번째로 내려오는 게 대부분 블로그예요. 블로그에서는 사실상 저도 하지만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뭐 자료를 올려놓는 겁니다. 뭐 분양한다, 자녀세대 분양한다, 내 집 마련 찬스다, 뭐 역세권이다, 좋다, 대부분 좋다고 얘기를 하죠. 뭐 나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인데 뉴스에도 보면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 보면은 광고를 받기 위해서 뉴스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뉴스들도 똑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격이 상승이다, 소비 심리다, 그 다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집 하나 잡히나 했더니 또 꿈틀거린다, 뭐 오만 잡다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광고를 받아서 뉴스 올리는 것들이 많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또 광고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상승세 유지 뭐 이렇게 다양한데 그건 골라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야 저도 제가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한 개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하고 결국은 이런 블로그도 마찬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블로그를 보고 뭐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사야 되는데 가면 집을 팔아야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락, 달성구, 수성구, 북부, 남부, 남북 두려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또 상승률이 평균 0.4 뭐 최고다 뭐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뭐 실거래 조회 이거 실거래 조회가 아닌 것 같은데 실거래 조회 같은 경우는 뭐 국토해양부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실거래 조회들이 나오니까 그 동네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뭐 20분, 30분이 장난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느긋느긋 하다가는 이거 뭐 시간이 걸려서 이거 다 듣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일부러 조금 빨리 하는 거니까
말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그 포커스만 딱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얘기들이,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실 거 읽고, 들을 거 듣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뭐 판매하는 식당이든 부동산이든 뭐 가게든 뭐 나쁘다고 사지 마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러 오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호가와 지금 현재가가 같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게 그래프입니다. 동군형의 그래프인데, 실제 보면은 외곽 지역에 가격들이 많이 빠졌고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내 쪽으로는 그래도 뭐 거래량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가를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정도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종종 있고, 그리고 실제 보면 수성구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평로 마찬가지 들어가서 보면 지금 금액들이 어느 정도 좀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 호가만 어느 정도 있고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다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 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도 뭐 뉴스나 인터넷을 참고 자료로 보고 실거래 동향도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자들이 옆에서 다 얘기를 듣고 서로 상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뭐 서로 다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이 파는 사람과 더 적게 파는 사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아파트를 못 팔아서, 내가 아파트 전세를 못 나서, 내가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실제 여기 보이는 자료 차트,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재가에서 호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거품이 더 줄었죠. 호가를 줄인다면 실거래가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플러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거래 금액이 평당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매달 한 번씩 그 동네마다 실거래 금액이라든지 거래되는 뭐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파트를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빌라든 아파트든 그 예전에 어떤 시대에 그 돈에 맞춰서 위해서 빌라를 샀고 적은 아파트를 샀는데 재개발이 됐다, 재건축이 됐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을 다시 바라보려면요, 적어도 이 아파트들이, 공급된 아파트들이 다 소진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다시 아파트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가 될 것 같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 있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또 시대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뭐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흐르는 동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진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물론 이렇게 많이 짓는데 야, 내 아파트 하나가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제 지인들도 있습니다. 노력을 안 했어요. 아, 형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되지 왜 물어보지를 않았냐.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안 물어봤다 라고 주변에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다 들으면요, 걸음 메고 장에 갑니다. 아무래도 그걸 실무자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맞고,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나마 제일 똑바로 얘기를 한다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 그걸 굳이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은 모르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묻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왼쪽이면 어째 됩니까? 오른쪽을 갔다가 다시 왼쪽을 가야 되는,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여기저기 몇 군데를 더 물어보고 정확하게 확인했더라면 오른쪽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은 합니다. 그래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기준의 어떤 호가와 현재가 작년도 대비의 가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거래량 많이 줄었는데, 실제 거래는 전국의 아파트 동향하고 대구 아파트 동향하고 매도 매수의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지금 일단은 거래량 자체는 적지는 않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향후 내년 내후년에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뭐 제 얘기가 100%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투자는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모르면 외곽지역이 아니라 시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를 가려니까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면 어째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하실 필요가 없고, 물론 투자 아닌 투자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벌었지만 지금 아파트 투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파트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 이 분양이 나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대부분인데 무슨 아파트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단지 향후 내 자식이라도 그 아파트가 올라서 가격이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조금 나은 아파트 찾으시면 내 돈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오르면서 지금 거래되는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3, 4억 정도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 다가구 주택을 사기 시작합니다. 예, 다가구 주택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뭘 사느냐? 상가주택을 사요. 상가주택에 뭐 1층에 뭐 조금이라도 상가가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7, 80% 정도 나오니까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한 채, 두 채씩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어떤 투자, 어떤 그런 걸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끝나면 대부분 다가구 주택에 어떤 상가가 들어있는 부분, 대출을 낼 수 있는 부분, 내 돈이 적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이 몰립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어찌 됐습니까?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건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수성구부터 대구 전역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물론 무주택자는 대출이 나오지만 보통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했다고요. 10억짜리 아파트 10억 주고 안 삽니다. 대출 60%, 70% 다 내고 적은 돈 갖고 투자해놨다가 다시 되팔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항상 국회나 정치권에서 뭘 만들면 틈새는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부동산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상가 건물이라든지 상가가 들어가 있는 뭐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전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 사요. 물론 안 사도 됩니다. 뭐 안 사도 되고 하지만 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올랐는 거에 미련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살짝 해보는데 비트코인 예전에 얼마 했는데 그럼 비트코인 못 사죠. 주식 뭐 삼성전자 주식 얼마 했는데 그러면 그 주식 못 삽니다. 특히나 땅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더욱더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 넓은 땅에 내 집 하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주변에 지인도 계시는데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물어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전화 때문에 그 동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배우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자꾸 뭐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도 똑바로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셔서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얘기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고 낮에 바쁘니까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밤에 만들고 낮 시간에 뭐 예약을 걸어 놓거나 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제가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정보 하나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정말 기쁘고요.
먼 훗날 뭐 고객이 되든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나든 뭐 사람이라 하는 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똑바른 정보를 얘기해 드려야 여러분들도 뭐 이 얘기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유튜브 봤는데 이 말 맞더냐? 저 말 맞더냐? 뒤돌아서면 다 확인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한테 뭘 안 사시더라도 다른 주변에 부동산이나 지인들이나 꼭 물어보고 뭘 구입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죠. 하여튼 아파트 동향은 그렇다는 걸 한번 더 제가 똑같은 내용 같은데 또 보내드리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모든 건 정보는 항상 공부를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들처럼 뭐 유튜브 편집도 좀 하고 뭐 예쁘게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보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다 옹심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큰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